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하이에스 프리미엄 사용법과 파형 분석에서 저는 파형 분석 CRD와 인젝터에 대한 파형 분석을 했고요. 발표를 맡은 박승희라고 합니다. 발표에 앞서서 목차를 크게 나눠드리면 하이에스 프리미엄 구성과 사용법, 두 번째 하이에스 프리미엄의 오실로스코프 기능을 확대한 피코스코프의 구성과 사용법, 그리고 CRD와 인젝터 파형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으로 나눴습니다. 먼저 하이에스 프리미엄 구성과 사용법을 보시기 전에 외관을 먼저 보시면 전체적인 외관 사진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관 사진에서 내부로 들어갔을 때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먼저 모니터, 하이디스 프리미엄 프로그램이 깔린 PC, 파형을 측정해서 출력을 하거나 고장 코드 등 이런 출력 등을 할 때 쓰는 프린터기, 키보드와 마우스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 옆에 보시면 IB, 측정 모듈이라 해서 파형을 측정할 때 쓰는 IB라는 게 있습니다. IB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밑에 보시면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씩 파형 측정에 크게 쓰이는 것들을 이렇게 4개로 나눠서 봤습니다. 봤을 때 배터리 케이블 먼저 설명드리면, 배터리 케이블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배터리 케이블의 역할은 그 IB 측정 모듈을 할 때 IB에 전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거기에 그리고 마이너스 선을 통해서 여기 배터리에 이렇게 물리게 되는데, 물려서 센서의 적지 레벨을 맞추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실제 차에서. 그리고 파형을 측정할 때 쓰는 프로브와 중간 모듈이라고 해서 파형 센서에다가 직접 물리는 역할을 합니다. 총 6개의 부분이 되고요. 두 가닥씩 해서 검정색 하나, 빨간색 하나 이렇게 해서 한 채널에 2가닥씩 쓰게 됩니다. 그래서 원색 있는 빨간색이나 노란색, 보라색 등이 플러스에 꽂는 역할이 되고요. 검정색이 바탕이 되어서 밑에 검정색의 바탕에 빨간색이 이 빨간 채널에 대한 적지 마이너스가 되고, 이게 2번 채널에 대한 적지, 3번 채널에 대한 적지 이렇게 해서 물리게 됩니다. 그리고 탐침봉, 그냥 편안하게 탐침봉이라 하는 스코프핀은 그 커넥터 부분에 앞서 보신 이 프로브를 직접 꽂기에는 너무 두껍기 때문에 앞에 꽂아서 차량 커넥터 쪽에 꽂아서 쓰는 역할을 합니다. 보시기에도 날카로운 것도 있어서 커넥터에 찌를 때 커넥터 부분에 찌를 때 손을 다칠 수도 있고, 이게 잘못 찌르는 경우에는 커넥터가 손상이 되어 이 커넥터 고정해 놓은 게 풀릴 수도 있고 배선이 까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주의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류계는 이렇게 2개가 있고요. 소전류와 대전류로 나눠지는데, 소전류는 30A 이하의 전류를 측정할 때 사용하고, 대전류계는 1000A까지, 30A 이상, 1000A 이하일 때까지 측정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전류계를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방향이 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하는 방향. 그래서 이 방향에 유의하셔서 전기가 흐르는 방향을 유의하셔서 꽂아주시면 되는데, 이게 거꾸로 꽂았다 해서 그 전류가 측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만 측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방향으로 맞춰서, 만약에 밑으로 내려가 있다면 정방향으로 맞춰서 다시 껴주시고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이디스 프리미엄 실행 영상을 그 프로그램상에서 컴퓨터 화면 내에서 실행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PC가 구성되어 있는데, PC에서 하이디스 프리미엄 프로그램을 실행시킵니다. 실행시키면 이렇게 로그인 창이 뜹니다. 로그인을 해주시고, 이 로그인한 창에서 차종 선택에 들어가서 차종 선택을 해주시게 됩니다. 해당하는 차량과 연식, 그리고 그거에 따른 엔진 종류까지 선택을 해주시면, 거기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선택 대상 시스템에서 선택을 해주시고, 선택 대상 시스템에서 선택을 해주시는데 각 옵션별로 차에 뭐가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옵션이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전체 선택을 누르셔서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뜹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메인 센서가 마이너스는 있냐, 플러스는 없냐, 이 차의 옵션이 메인 센서가 달린 차냐, 안 달린 차냐, 이렇게까지 선택을 해주시기 됩니다.
이렇게 해서 IDS 프로그램 프리미엄 프로그램의 세팅, 기본적인 세팅이 끝나는 그러고 난 다음에 오실로스코프를 들어가셔서 이렇게 하면 저희가 쓸 기능이 오실로스코프 실행하는 영상이었어요. 먼저 로그인 하시고 오실로스코프를 먼저 누르셔도 다시 촬영 선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촬영 선택을 하고 오실로스코프를 가시든 오실로스코프를 누르시고 촬영 선택을 하시든 어떻게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실로스코프 방금 보셨던 맨 마지막 화면이 오실로스코프라는 기능의 화면입니다. 보시면 오실로스코프에 이렇게 큼직한 기능들이 몇 개 있는데 보시면 사용자 설정 먼저 몇 가지로 나눠서 6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자 설정은 채널명을 설정하거나 이쪽에 채널 1이라 떠있는 거 내가 측정할 파형에 측정할 센서 이름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냥 기존에 제가 설정해 놓은 값들을 다시 불러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 설정은 이쪽 왼쪽에 있는데 이쪽에서 각 채널에 환경 설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전압 범위, 그러니까 파형을 측정할 거에 전압이 얼마까지 되는지 그리고 유니 바이, 일반 피트, DC, AC 여기서 유니 바이는 유니인 경우는 기존 센서 레벨이 0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바이인 경우는 중간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차이냐면 일반적인 센서의 차이 센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유니에서 찍습니다. 0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교류와 직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바이는 교류 파형 같은 인덕티브 방식의 센서를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ABS 센서나 ABS 휠 스피드 센서나 기타 등등을 측정할 때 물결 치듯이 파형이 0에서 0 기준으로 플러스로 올라갔다 마이너스로 내려갔다 하는 파형에서 찍는 거고 일반과 피크는 일반은 일반적인 그냥 센서 찍을 때 사용하시면 되시고 피크는 서지 전압 같이 경합 파형 같은 걸 측정할 때 피크가 딱 올라갔을 때 그때 파형을 측정하는 걸 얘기하고 DC와 AC는 말 그대로 교류와 직류 파형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트리거 기능은 원하는 채널에 그러니까 파형이 측정을 하다 보면 고정되게 계속 변하는 파형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지나가는 걸 보고 있는 거는 눈이 아프니까 트리거를 선택해서 그 출력 영역에 선택을 하시면 그 파형이 고정이 돼서 좀 지점에서 고정이 돼서 그대로 보기 쉽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싱글샷은 트리거 기능과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싱글샷은 예를 들면 TPS 같이 이렇게 악셀을 부하를 확 줬을 때 신호값이 이렇게 있다가 일정을 가다가 확 올라가는 순간에 그 선택한 시점이 되면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파형을 그때 부분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잠깐. 자, 저기서 전압은 가로예요, 세로예요? 세로예요. 네. 그러면 지금 저기에서 보시면 내가 10V를 전체 전압, 그러니까 한 화면에 보여지는 걸 10V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세로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칸당 몇 볼트가 돼요? 1V로 해서 10칸이 생기겠죠? 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은 우리 미리 세컨드를 얘기하는데 세컨은 가로일까요, 세로일까요? 가로겠죠, 당연히. XY축으로 했을 때 그죠? 우리 Y축은 뭐야? X축은? 시간. 네. 지금 승일이가 얘기하면서 전압과 시간을 얘기할 때 시간은 우리 여기 보이시죠? A하고 B 사이에 여기 A하고 B죠? 여기 A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여기 B 요 사이의 시간이 몇 미리세컨드라는 거야. 그지? 그런데 우리는 이 전체적으로 보이는 시간 타임을 1.5 마이크로세컨드로 지금 세팅하겠다는 거야. 어디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 세밀하게 보고 싶으면 더 좁혀야 되겠지. 그지? 그럼 아니면 크게 보고 싶으면 넓혀야 되겠지. 시간축을. 여기가 늘어나는 거야. 만약에 내가 요만한 파형으로 보고 싶어. 그러면 시간을 늘려야겠죠. 나 근데 요만한 파형을 여러 개 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시간을 좁혀야겠죠. 그래서 여기 몇 개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가로는 시간을 담당하고 세로는 전압을 나타내요. 그러면 내가 봐야 하는 파형이 기준 파형이 10V짜리인지 5V짜리인지
아니면 60V짜리인지 80V짜리인지 최소한 기본은 알아야 된다는 뜻이야. 아셨어요? 그걸 모르면 여기 환경 설정에서 여러분들이 오실로스코프 할 때 자동이라는 거 있어. 자동. 그걸로 하면 되는데 보통 이걸 쓰실 정도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 내가 기준 파형을 갖고 있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가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 냈다. 근데 여기 20V래. 어? 여기 20V가 찍혀있거든? 여러분들 안 보이는데? 그럼 한 칸당 몇 볼트? 2V. 그렇지. 2V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네. 그런 식으로 해갖고 내가 보려고 하는 전압이, 전체적인 전압이 몇 볼트짜리인지를 보셔갖고 저 한 화면에 내가 볼 그림을 예상하고 실행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네. 예. 다음 설명은 아, 또 하나 빼먹었다. 네. 자, 트리거에서, 자, 트리거라는 거는 우리 이제 파형이라는 거 있죠? 인젝터라든지 저감 파형에서 보시면 얘가 한 번만 쏘고 마는 게 아니잖아. 계속 쏘고 있는 걸 여기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잖아. 그 막 흘러가고 있잖아, 쏘면서. 그치? 그런데 걔가 어떻게 1, 2, 3, 4, 2, 1, 3, 4, 2 쏘고 있지만 어떤 파형으로 지금 남고 있는지 하나의 실린더만 보고 싶어. 그러면 얘 트리거라는 애를 이용을 할 거예요. 트리거라는 애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 트리거가 이렇게 돼 있을 거나 이런 거 나옵니다. 나와? 네. 이렇게 화살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트리거의 방향이 틀려져. 그럼 설명할 거야? 오케이. 승일이가 이따 설명한대요. 말씀하시는 게 상승할 때 트리거, 하강할 때 트리거가 있어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다음 설명 들어가시면 전체 화면과 파형 표시 모드라에서 기존에 봤던 저기 이 버튼 이게 그냥 기본 창화면 모드에서 이게 전체 화면 모드로 확장을 해서 볼 수 있습니다. 차이를 보시면 이쪽에 화면 측정했을 때 커서와 커서 사이에 뭐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 그건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커서는 이렇게 아까 보였듯이 A가 빨간색, B가 파란색 해서 그 커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측정 시에도 사용합니다. 정제해놓고 보면은 각 커서 사이에서 최고 전압이 얼마 되는지, 최소값이 얼마 되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평균값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시간이나 이런 것들까지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마우스에서 커서를 움직이는 방법은 커서 저기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시킨 다음에 왼쪽 저희가 누르는 뭐 클릭할 때 쓰는 그게 A 커서를 움직이는 거고 B 커서는 저희가 환경 설정 걱정하듯이 오른쪽에 눌렀을 때 작동합니다. 그리고 오실로스코프로 실행을 해서 파형 분석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실로스코프가 이렇게 아까처럼 화면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먼저 사용자 설정 이렇게 눌러주셔서 사용자 설정에 이렇게 채널 1, 2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서 해당하는 채널에 대해서 내가 측정할 거를 이름을 적어주시면 저기 채널 1 인젝터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인젝터 되고 인젝터에 대한 기본 설정, 환경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파형 측정할 것에 대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유니와 바이의 차이입니다. 유니를 찍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밑에 있지만 바이를 찍을 때는 방금처럼 중앙에 기준이 0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파형이 측정이 됩니다. 파형의 측정을 시작하면 기본 세팅 시간이랑 시간은 제가 아까 건들지 않았는데 기본 측정 시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측정 시간을 이렇게 늘려도 보고 낮춰도 보는데 짧게도 해보는데 이렇게 길게 했을 때는 파형이 너무 압축돼서 보이기 때문에 제대로 분석이 힘들고 너무 이렇게 짧게 했을 때는 더 확대해서 볼 수는 있지만 저희가 또 한눈에 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적당한 시간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 트리거 설정이라 하면은 트리거를 이렇게 눌렀을 때 이쪽에 보이십니까? 방향이. 그러니까 기준점이 여기 기준일 때 이렇게 올라가는 파형을 찍는 겁니다. 만약에 내려가는 걸로 다시 트리거를 눌러서 이 방향이 있다가 다시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방향이 바뀝니다. 내려가는 방향으로. 내려가게 되면 파형을 찍을 때 기준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파형이 트리거가 고정이 되지만 내려갈 때는 여기 내려가는 라인에 대한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트리거를 찍을 때 주의하실 점은 트리거가 출력되는 파형 범위 내
선택이 돼야 트리거가 작동합니다. 만약에 범위를 벗어나고 여기 이렇게 높게 찍게 되면 트리거 대기 중 이렇게 뜨면서 트리거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 옆에 쓴 거 알아보셨어요? 네. 자, 트리거를 찍을 때 저 그림처럼 세모, 화살표 방향이 위냐 아래냐로 바뀌어요. 그러면 무슨 소리냐면 위로 갔을 때는 피크 전압이라든지 전압이 상승할 때 내가 클릭한 그 위치에 전압이 들어오면 그 위치에서 세우겠다 이 뜻이에요. 상승 곡선일 때.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상승이 하강으로 바뀌어요. 그럴 때는 뭐야? 상승할 때 잡겠다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순간에 내가 찍는 그 포인트, 마우스 포인트 지점이 10V 이내에 있는데 그 10V 이내에 있는 전압이 내려가는 중일 때이면 잡겠다. 이런 식의 그림이에요. 트리거가. 그래서 올라갈 때 파형을 잡냐, 내려갈 때 파형을 잡냐, 그 차이입니다. 한 번 클릭할 때마다 바뀌어요. 아셨죠? 제가 영상으로 찍으면서 어떤 파형은 인젝터 파형인데 인젝터 파형을 찍을 때는 전압 파형도 찍지만 전류 파형도 같이 찍기 때문에 영상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게 소전류를 활성화시켜줍니다. 소전류를 활성화시키면 전류계는 맨 처음에 0점 조정이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네, 물리지 않고 그 상태에서 0점 조정을 해주고 해당하는 소전류인지 대전류인지에 따라서 0점 조정을 해주고 물렸을 때 레인지가 이미 오버를 했기 때문에 측정할 수 있는 최대 4만표까지에서 레인지를 오버했기 때문에 다시 환경 설정에서 설정을 해줍니다. 그 상태에서 전체 화면을 켜주시고 여기서 커서를 움직여서 커서를 누르게 되면 방금 점선이 이렇게 실선으로 변하게 되면 이렇게 커서를 활성화해줘서 이쪽 오른쪽에서 파일 분석을 해주시게 됩니다. 정지를 하고 파형을 찍었을 때 이렇게 이쪽에서 방금 보신 것과 같이 커서를 활성화하면 처음에 13ms 단계 AB 사이가 시간을 줄여서 이 해당하는 범위의 시간을 보고 3.35ms 그리고 그 사이에서 최대 A에 해당할 때 커서 값이 얼마, B의 커서 값이 얼마, 네, 이 사이에 있는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 뭐 주파수, dt 등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파형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화면에서만 보여드렸던 거를 제가 직접 찍어 사용 측정하는 영상을 찍은 건데 얼굴을 왜 잘랐어? 또 뭐라 하셔가지고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근데 얼굴을 왜 잘랐어? 얼굴이요? 아, 성민이가 찍어줬는데 외관 구성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소리를 따로 자른 건데 그러니까 원래 영상에는 소리가 들어있습니다. 보시면 외관 구성 먼저 똑같이 설명드리는 거고요. PC와 프린터 IB까지 IB에서 밑에 보시는 것들이 세부 구성들입니다. 아우 승희도 잘했다. 응? 작년보다 잘했네. 아이, 확실히 쓰는 놈이라 틀리구나. 배터리 케이블 보여드리는 거고요. 누가 녹화했어? 아우 잘했어. 녹화도 잘했어 진짜로. 소리는 이제 어쩔지 모르겠는데 영상만 봐도 너무 잘했다. 채널과 프로브해서 총 6개, 3개씩 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빨강색에 검정색 보면 검정색이 밑에가 빨강색 돼 있죠? 그게 한 쌍이에요. 검정색은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숫자가 밑에 또 써있기도 해요.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주의하실 점은 그냥 빨간색에는 그 검정색 접지를 쓸 때 빨간색을 찍었으면 노란색 그거를 갖다 쓰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한 채널만 갖다 같이 쓰면 상관이 없는데 두 채널을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만 않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대절유계와 소절유계 방향 주의하시면 되고 그 주변 기능들이 또 있습니다. 압력이나 뭐 점막 파형을 측정할 때 쓰는 도구들까지 이렇게 실질적인 파형 측정을 하는 건데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촬영을 했습니다. 시뮬레이터 촬영했을 때 네, 이렇게 먼저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저 뒤에 사람 뭐야? 저 뒤에 사람 뭐냐 나 지금. 오시로스코프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오시로스코프를 하기 전에 차선 선택을 먼저 해줍니다. 이렇게 오시로스코프가 활성화되면 거기에 대한 환경 설정을 따로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전에 오실로스코프로 파형을 찍기 전에는 아이디 전원이 꼭 켜져 있어야 됩니다. 시뮬레이터를 시동을 걸기 시작하면 먼저 측정하기 위해서 배터리 케이블을 꺼내 물려있는 배터리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물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아이디의 전원을 공급하기도 하고 측정하고자 하는 것에 접지 레벨을 맞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측정할 파형에 스코프핀 탐침봉을 먼저 꽂아서 출력선에다 탐침봉을 꽂아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특히 영상에서 보시듯 같이 엄청 뾰족하고 바늘과 같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채널 1번으로 측정 기본이 채널 1번으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측정하기 위해서 프로브원에서 마이너스는 배터리 케이블 뒤쪽에 마이너스 접지를 올려주시고 플러스는 출력선에 제가 미리 꽂아놓은 탐침봉에다가 꽂아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뭐 찍고 있는 거예요? 저 아마 진공 그거 보는 저기 뭐지 인터쿨러 쪽에 압력 보는 거여서 악셀을 밟았을 때 출력 변화가 있어서 기본 출력 전압을 모르실 경우에는 그러니까 출력 기본 파형을 모르실 경우에 기본 세팅되어 있는 값에서 출력선을 보고 악셀을 밟아서 변화를 줬을 때 이미 그 최대치가 벗어나면 환경 설정에서 전압값을 올려주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더 제가 세팅한 것보다 더 낮게 나와서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에 맞게끔 다시 환경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환경 설정이 된 상태에서 악셀을 밟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파형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파형 실제 측정하는 영상이었고요. 하이디스 프리미엄에서 VCI라는 기능이 또 따로 있습니다. VCI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는데 VCI는 옛날 스캐너에서 고장 코드를 검색하거나 아니면 센서들의 간접적인 데이터들을 VCI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VCI는 OBD2 단자에다가 차량의 OBD2 단자에다 이렇게 눌려서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VCI 사용 영상을 보시면 VCI는 사용하기 전에 로그인이 꼭 되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로그인을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VCI로 맨 처음에는 고장 코드 탐색하는 걸 할 텐데 로그인을 해주신 다음에 차종을 똑같이 골라주시고 제작사, 차종, 연식, 엔진 등을 선택해 주십시오. 차종마다 선택 대상 시스템이 다르게 뜨는데 이거는 각각의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컴퓨터가 있다는 것은 이 차에 해당하는 옵션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와 플러스 해서 자동 변속에서 ISG가 있느냐 없느냐 에어백이 1차 충돌까지 있느냐 2차 충돌까지 있느냐까지 선택해 주셔서 하시면 됩니다. 모르면 어떻게 해요? 최대로 다 올려놓고 했으면 만약에 1차, 2차가 1차까지만 있는데
저는 정확히 모를 경우에는 제가 판매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어서 차주도 아니고 그럴 경우에 2차까지 선택해 주시면 1차에 대한 기본 내용은 스캔이 되고 2차가 없을 경우에는 2차가 뒤에 보시면 대상 시스템이 없습니다까지 내용이 뜹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보장 선택이 이렇게 되면 선택한 시스템에 대한 보장 코드를 검색할 건데 저희가 옛날에 쓰던 스캐너는 각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서 사용을 했지만 이렇게 선택 시스템을 선택해 놓으면 보장 코드 자동 검색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따로 들어가지 않고 일괄적으로 검색이 됩니다. 자동 검색을 실행하면 엔진에 대한 보장 코드, 미션에 대한 보장 코드 해서 전부 다 뜨게 됩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러다가 에어컨 부분에서 보장 코드가 발견이 되고 보시는 것과 같이 통신 응답 없음 이게 2차에는 없는 옵션입니다. 전부 다 선택은 했지만 이렇게 통신 응답이 없다. 시스템 정착 여부를 확인하라.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해서 보장 코드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컴퓨터가 많을수록 걸리는 시간은 더 오래 걸리고 보장 코드를 찾게 되면 이거는 또 다른 차량인데요. 보장 코드를 찾게 되면 보장 코드에 대한 현재 상태,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 보장 코드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과거에 갖고 있었는지까지 나오게 되고 보장 코드를 찾게 되면 해당하는 보장 코드를 선택하십니다. 선택하면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맞춤 정보로 이동, 코드별 진단으로 이동해서 이 보장 코드가 발생됐을 때 어떤 상황으로 발생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이 코드가 떴으니까 이 센서를 단품 점검을 할 때 어떻게 이 센서를 점검해야 되는지까지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는 맞춤 정보로 이동하는 거였고 이제는 각 센서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까지 코드별 진단까지 보장 코드 정보나 일반 정보 들어가서 센서는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며 점검을 했을 때 문제가 없을 때는 뭐 어떤 조치가 따라야 된다 라는 내용을 이용해서 제가 정비까지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방금 승일이가 저 보여준 영상이 뭔지는 알아요? 지금 승일이가 말을 막 흘리면서 지나가는데 좀 전까지는 파형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승일이가 저 얘기하는 게 뭔 영상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차 진단. 진단하는 거죠. 네. 그죠? 스캐너라고. 보시는 게 보장 코드 선택뿐만이 아니라 차량의 이슈에 들어가는 데이터 값들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오실로스코프를 가장 크게 사용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작동을 했나 안 했나를 보기 위해서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시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슈는 줘도 작동했다고 연산값은 뜰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찍었을 때 파형이 나오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작동을 하지 그러니까 계산은 컴퓨터는 작동을 하라고 줬지만 기계적인 문제로 인해 작동을 하지 않을 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기능 전에 직접적인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오실로스코프고 그 전에 VCI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데이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VCI 기능이 연결된 상태에서 센서 데이터를 들어가시면 지금 현재 상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체 화면으로 켜주시면 지금 키온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변하는 값들에 대한 데이터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료분사 시간 이렇게 끄고 뭐 간접적으로 보시기 위해서 저는 예를 들어서 산 센서를 예를 들었는데 산 센서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프를 누르게 되면
저희가 직접 찍었을 때와 비슷하게 파형이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VCI를 이용해서 파형이 측정이 가능하고 대신 VCI를 측정했을 때보다 오실로스코프로 찍었을 때가 더 정확하다는 것을 네, 이렇게 해서 VCI 영상은 끝나고 피코스코프로 다음 시간에 넘어가겠습니다. 피코 하기 전에 잠깐 쉬자.